문덕수 문학관 소장 도서들을 아주 거의 몇 달 동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준본을 분류해놔가지고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창신대학과 경남문예협회가 MOU를 맺었고요. 또 한국 디크아시 연구소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우리 같이 그런 작업을 우미옥 도서관장님 협조하여서 했습니다. 그래 지금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그 문덕수 문학관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작고 시인 첫 시집 초간본 특별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 40건 정도 선정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문덕수 문학관 소장 도서가 가치 있는 그런 자료들로 가득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은 많이 지나서 제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데 4시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 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문덕수 문학관 주제 발표를 10분 좀 넘기고 15분을 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용희 시인께서도 3분 이내로 그렇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로 또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달균 회장님의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한 듯 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욱 교수께서 우리 구모론 교수는 우리 문덕수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소장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덕수 문학관을 살펴볼 그러한 기회를 가졌더랬습니다. 문덕수 문학관의 특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자면,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문학관 숫자가 91개관으로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경남문학관, 청관문학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딴 문학관이 있고, 김달진 문학관, 지용문학관 같은 경우는 문인들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고, 그 다음에 소나기 문학관, 태백산맥 문학관 같은 것은 대표작을 내세운 문학관이죠. 우리 경남에 있는 문학관을 가까이 있는 문학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병주 문학관은 선생님께서 펴낸 책은 물론 앞으로 또 펴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하는 등 독자 배가 운동을 해 나가고 있고, 한 해 또 몇 차례씩 행사들을 통해서 문인과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원수 문학관은 어린이 문예 운동의 본산 역할을 맡아서 타 문학관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청남문학관과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는 선생과 관련된 기획 행사들은 거의 하지 않고 통영 관광 인프라의 하나로 이제 인식해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관들의 예를 보면서 그렇다면 문덕수 문학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덕수 문학관은 창신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교수들과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도서관 겸 연구소로 활용될 수 있는 타문학관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장하시던 책 2만여 권, 서화 260여 점, 도자기 90점, 수석기념품 등 490점을 함께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장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학관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눈으로 바라본 가장 큰 변별점은 선생님께서 여기에 기증해 주신 이런 그 소장품들은 근대문학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정말 손색 없을 만큼 귀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 도서를 분류하면서 느낀 것은
문덕수 선생님께서는 시인이고 대학 교수로서 또 문학 잡지 발행인으로서 정말 시대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작자로서 좋은 작품을 남기거나 후학을 기르고 당대가 지나가면 흩어져 버릴지도 모를 도서들을 모으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 등은 선생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겼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적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리해 본다면은 대학 교수로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시문학지 시문학 발행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보내온 서적들을 많이 모아두신 것도 있고,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모은 서적이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한국 서적들뿐 아니라 일서와 영서들도 상당수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욱 교수와 함께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도서들을 정리했던 경험은 매우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2001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가지 10일간에 걸쳐서 1차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추웠거든요. 그때 추워 떨면서 했던 그러한 고통들이, 그러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희열은 정말 보물처럼 진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덕수 문학관의 중요한 소장 도서들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분류를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길을 끈 것은 희귀 초간본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백석의 사슴, 월북 작가 설정식의 종, 김옥의 온해의 무도, 이은상의 무상,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등을 비롯한 여러 초간본 서적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근대문학 비평서로 조지훈의 시의 원리, 조연의 평론집 문학과 사상과 같은 이런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벽 춘추 문장과 같은 수십 종의 문학 잡지와 여러 종류의 동인지와 창간호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프 계열의 도서들이 참 많다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를 논하면서 카프 문학을 제외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전에 문덕수 선생께서 수집한 책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대표적인 책 몇 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동석 평론집 부르주아의 인간상, 김기림 평론집 실온,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를 기록한 회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 등을 비롯하여 카프 문인들의 평론집과 시집들을 거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거론된 도서들 중에서 백석 시인의 시집 사슴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슴은 근현대문학 서적 가운데서 소장 가치가 가장 높은 희귀본으로 꼽힙니다. 이 시집의 초판본은 100부만 발행되어서 윤동주 시인도 필사에서 읽었던 시집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현재 4권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덕수 문학관 소장본까지 합치면 5권이 됩니다. 사슴은 조선과 만주를 떠돌면서 작품을 발표했던 백석의 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남군 분단되고 시간이 지나서 멀어지고 사라지고 잊힌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그때 그 시절과 같이 생생한 언어로 수록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2014년도 경매에서 코베이가 진행한 경매에서 사슴 초간본이 5,500만으로 입찰이 시작되어 가지고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 이 시집의 가치가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남선의 심춘순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심춘순례는 26년에 해군사에서 출간했는데 25년 3월 하순부터 50여일에 걸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도를 순례한 뒤에 신문에 게재한 33편의 기행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 심춘순례를 읽기 위해서 심춘독서회라는 독서 모임이 결성되어서 쉽게 풀어 쓴 심춘순례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은 체계적인 자료 수립과 어려운 한문 원전과 한시, 불교, 영어 등 어려운 원본들을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남선과 함께 이광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광수의 금강산 유기라는 책이 이곳에 있습니다. 38년 시문학사에서 발간했는데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금강산을 찾은 후에 쓴 여행기입니다. 남대문역에서 원산행 열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시작점에서부터 금강산의 절경들을 탁월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여행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민족 계몽에 앞장섰지만은 후에 그들과 협조하게 되는 한 지식인의 방황과 좌절이 드러난 대목이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의 조선문학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 회의록인데 조선문학자 동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거의 유일한 자료집입니다. 홍명희, 여운형, 그 다음에 니콜라이 치오노프 같은 조선문학과 동맹 회원들의 활동상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에 따라서 설정식의 종 같은 책도 매우 중요한 책인데 설정식은 임하와 같이 북한에서 숙청당한 비운의 작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한번 크게 조명되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글학자였던 이금노 선생의 자서전 고투 40년이라는 책도 이 문학관에 있습니다. 이금노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의령 출신으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집행위원을 하셨고 한글 맞춤법 제정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나중에 조선여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함흥 형무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70년도까지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72년도는 양강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글학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덕수 선생님께서는 문학의 좌우 진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등이 줄을 이루었던 우파 민족 진영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카프 계열의 서적들을 상당수 모아두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덕수 선생님께서는 좌우의 문학 대립들을 함께 수용하면서 미래 한국 문학을 위한 풍성한 토양으로 인식했다 하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문덕수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셨던 주요 도서들에 대한 대표적 몇 권에 대한 짧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한 권 한 권 찾아봐야 할 책들이 많고 연구되어야 할 자료들도 많습니다. 50년대 이전 희귀 근대문학 서적은 500권이 넘고 영서, 일서 등의 외국 서적까지 포함하면 100권이 훨씬 1000권이 훨씬 넘습니다. 문덕수 선생께서 생전에 한국 도서는 물론 희귀 서적에 대한 외국 서적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고 하겠으므로 전문가들의 아마 자세한 도움을 받아서 그 책도 고정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문덕수 문학관에서는 이 서적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책들은 종이가 발해서 부스러질 우려가 있고 장전도 낮고 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도 허다허다합니다. 표지가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책꽂이를 장식하는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보관과 진열 공간이 필요하고 도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문학관을 대학 내에 두기보다도 접근성이 좋은 시내로 옮기는 방안도 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입니다. 이런 희귀 서적들을 일반 시민과 연구자들이 공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인본을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생님께서 바랐던 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문덕수 문학관은 해야 될 일은 많지만은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경사업에 힘을 기울이는 부영그룹이 창신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진귀한 책들의 보관과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 지성의 보고를 창신대학이 잘 활용해 나간다면 벚꽃 창신의 이념을 실천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문덕수 문학관의 미래는 그렇게 설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게 주어진 3분의 시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은 천웅입니다. 2000년에 개관한 문덕수 문학관의 2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기면서 이달기훈 시인의 주제의 발표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초 2차 색인 목록 작성과 책 개수를 다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밝힌 문덕수 문학관의 특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문학관의 역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한 바가 매우 큽니다. 한국문학관협회가 2003년에 전국 10여 개 문학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합문학관으로서는 한국 최초의 문학관으로 알려져 있는 경남문학관이 2001년에 개관되었다는 것을 볼 때 2000년에 개관한 문덕수 문학관이야말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문학관이란 개념이 아주 생소할 때 앞서 생긴 문학관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경남문학관의 소장도수는 현재 4만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소장도수가 2만여 권에 달한다는 자료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우리가 함께했던 문덕수 문학관은 인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또 다른 기억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 문화의 보고이자 근대 문학의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문덕수 문학관이 다양한 기획 전시, 문학 강연, 문학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재생성과 콘텐츠 재창출을 위해 문학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고무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감상하는 그리고 표현하는 문학관의 3요소가 실천되려면 발표자의 말처럼 문학관 전체를 위한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바이며 개인적 소견 하나를 덧붙인다면 문학관에 대한 많은 홍보 또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조의 발표를 하신 이다균 선생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한 보관을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진열 공간의 필요성, 장소의 접근성 등 현재 시점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의 순차에 대해 간략하게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의 뒷받침에 있어서 대학 당국과 지자체 관심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관련하여 성공한 문학관의 예를 알고 계시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특별한 견해를 참 명확한 얘기를 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측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중요한 도서 보관들을 위해서는 좀 박물관에 준하는 수장고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워낙 오래된 책들이고 또 구하기 힘든 희귀본들이기 때문에 일반 유리 진열대에 보관하거나 혹은 전시해 두면 햇빛에 바래질 우려도 있고 잘 부스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서를 관리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창신대학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책들은 문덕수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둔 유산인데요. 그 유산들은 하나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 봐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책들을 함부로 우리가 손에서 가져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파손의 주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난의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영인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인본을 만드는 일들도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그 자료가 많고 또 페이지가 굉장히 펼쳐놓으면은 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영인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사해서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원했던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국립한글사전박물관의 그 운동에 갔다가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참빛 아카이브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영인본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물이 묻은 것까지 정확하게 인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영인본을 만들어서 부학들이 공부하는 자료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가장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덕수 문학관이 장신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간에 긴밀히 서로 소통하고 공조해 간다면은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영그룹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영그룹의 인문학적 그 의사들이 좀 더 깊게 반영된다면은 집을 지어서 사람을 안락하게 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룹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교 관계자들께서도 와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 문학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소망이자 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다훈 회장께서 정말 실제 가치 자료를 조사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제언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